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4년도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왔던 이제 문제들, 원가 관리 회계 문제, 뭐 10문제밖에는 안 되지만, 총평 겸 이제 풀이 해설 강의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10문제를 제가 봤는데, 문제 유형이 다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유형들이죠. 문제 구성 자체가 우리가 객관식 책에서 봤던 문제들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뭐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눈에 많이 익숙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쉽게 나온 것 같다. 거기 이제 한 문제는 문제 구성은 비슷한데 그동안 물어보지 않았던 스타일로 물어본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풀면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가끔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또 푸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그 비율이 제 느낌상으로는 한 10%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의 문제는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에서 또 나오죠. 그리고 문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왔기 때문에 색다른 문제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다. 그 얘기는 과거에 기출된 문제만 잘 분석을 해놔도 1차 시험 준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1번 문제. 2001년 초에 설립한 회사는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 200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원가가 발생되었다 해서 이제 원가 자료가 쭉 나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를 계산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해라. 단 기말 제공품 재고가 50원이 있다. 그리고 1, 2, 3, 4, 5번 문항들을 쭉 보니까 제공품 계정에 대한 얘기죠. 자, 올해 설립했어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 없고, 자, 여기에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가 여기 원재료 계정에서 노무원가 계정에서 제조간접원가 계정에서 T 계정에서 이제 숫자들이 넘어올 겁니다. 근데 원가 자료를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는 550원이라고 아예 줬죠. 그 다음에 간접 재료 원가가 150원이래요. 그러면 간접 재료 원가는 추정이 안 되니까 제조 간접 원가에 들어가야 되죠. 150원. 그 다음에 판매직 급여. 판매직 급여는 판매 관리비죠. 판매직 급여 150원. 그 다음에 공장 근로자 급여 600원. 자, 공장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우리가 노무원가라고 하죠. 근데 노무원가에 대해서 추정 여부에 대한 언급을 안 해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로 본다? 직접 노무원가. 공장 근로자 급여예요. 자, 그 밑에 공장 감독자 급여가 나와요. 자, 감독자 급여도 제조 원가는 맞아요. 근데 공장에서 하나의 제품만 만들지 않고 여러 제품을 만들게 됐을 때 이 감독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감독하면서 급여를 받겠죠. 그러면 이 감독자의 급여는 제품별로 급여가 구분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공장 감독자 급여는 일반적으로 제조 간접원가죠. 감독자 급여 300원. 그 다음에 관리직 급여. 자, 일반적으로 관리직 하면 본사에도 관리직이 있고 공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별도의 언급을 안 하면 관리직은 본사 관리직이에요.
관리직급여가 350원. 만약에 여기 앞에다가 공장관리직급여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제조간접원가에다가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감가상각비 1,000원. 감가상각비 제조간접원가죠.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판매관리비. 그럼 자료를 다 파악했어요. 그러면 제공품 계정, 제조원가는 요 녀석들이 제조원가죠. 다 합치면 2,600원. 근데 문제에서 기말 제공품에 50원이 있대요. 그럼 여기도 2,600원이 되려면 완성된 금액은 얼마다? 2,550원이다. 그럼 물음 1번 기본원가 1,050원이다. 기본원가는 이렇게 합친 거죠. 1,050원이 아니라 1,150원이고 제조간접원가 1,500원이다. 제조간접원가 1,450원이죠. 틀렸고 재고불능원가. 재고불능원가가 뭐예요? 재고라는 자산으로 잡을 수 없는 원가 600원. 요거는 자산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자산이 아니죠. 뭘로 처리합니까? 비용 처리하죠.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금액 600원입니다. 틀렸고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 기초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다 올해에 단기에 제조하면서 발생된 총제조원가는 2,600원이죠. 2,700원에서 틀렸고 5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2,550원이다. 자, 이게 뭐예요? 단기의 제품으로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2,550원이다 해서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넘어가면 이제 42번 문제. 2001년 초에 설립한 회사는 정상원가 계산을 쓰고 있고 제조간접원가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다. 회사는 단기 초에 제조간접원가를 32,000원, 직접 노무 시간은 4,000시간으로 예상하였다. 회사의 2001년도 생산 판매의 자료입니다. 단기 중 세 가지 작업 101, 102, 103을 착수해서 101, 102는 완성되었고 103은 현재 작업 중이다. 단기 중에 발생한 제조 경비 총 12,500원. 이는 감가상각비 9,000원하고 인차료 3,5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 중에 작업별 실제 발생 원가 자료하고 실제 사용한 직접 노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 해서 나오고 작업번호 101은 단기 중에 16,000원에 판매되었으나 작업번호 102는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102는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죠. 첫 번째 자료에서 103은 작업 중이니까 103은 기말 제공품, 102는 완성되었는데 안 팔렸어요. 기말 제품. 101은 완성이 되고 판매까지 되었죠. 그럼 101은 매출원가로 처리되어 있겠죠. 회사가 기말에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하게 되면 회사의 2001년도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자, 이 문제는 정상원가 계산 문제입니다. 정상원가는 항상 첫 출발이 뭐예요? 1월 1일 날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미리 정해야죠. 예정 배부율. 자, 1월 1일 날 제조간접원가를 예상한 게 얼마냐 하면 32,000원. 배부 기준인 직접 노동시간을 4,000시간. 그럼 1월 1일 날 배부율을 8원으로 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작업하면서 예정 배부율로 뭘 한다? 배부를 하겠죠. 자, 101이 있고 102가 있고 103을 주문받아서 작업하면서 시간에다가 8원씩 배부를 해버립니다. 예정 배부율로. 근데 거기에 곱해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곱하죠?
실제 시간을 곱하잖아요. 1000시간, 500시간, 500시간. 그래서 8,000원, 4,000원, 4,000원 해서 16,000원을 배부를 하면 여기 어디로 가요? 제공품으로 들어가죠. 자, 기초는 없었어요. 영업을 처음 시작해서. 근데 이 추적되는 원가가 있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4,000원, 3,000원. 4,000원, 2,000원. 2,000원, 4,000원. 그리고 1년 동안 예정 배부한 8,000원, 4,000원, 4,000원 이렇게 들어가면 15,000원, 만원, 만원. 자, 이 뒤로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얘는 다 만들어져서 팔렸고 102는 다 만들어졌는데 안 팔렸고 103은 완성이 안 돼 있대요. 근데 이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안에 제조간접원가가 실제 원가가 아니라 예정 배부액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조정을 할 때 총원가에 비례해서 조정하죠. 이렇게 해서 얘들이 다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가 있는데 12월 말에 결산해서 실제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해 보니까 얼마였느냐. 그 두 번째 자리에 보면 얼마였다? 12,500원 제조경비가. 그러면 1년 동안 예정 배부한 금액이 과대 배부했어요. 너무 많이 배부해서 넣었다. 3,500원만큼. 그럼 저거를 이제 총원가에 비례해서 조정해 줘야죠.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총원가가 얼마? 제공품이 만원, 제품 만원, 매출원가 15,000원. 그럼 35,000원. 그럼 비율이 35분의 10, 35분의 10, 35분의 15. 자, 이 비율대로 조정하는데 3,500원 과대 배부 아니에요? 과대, 너무 많이 배부돼 있으니까 빼내야겠죠. 그래서 1,000원은 제공품에서 빼고 1,000원은 제품에서 빼고 1,500원은 매출원가. 요 비율대로. 그럼 조정한 후에 자, 요 매출원가는 15,000원으로 계산했는데 1,500원을 빼버리면 조정한 뒤에 매출원가는 13,5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액이 101번 주문이 얼마 받고 팔렸다? 16,000원에. 16,000원에 팔리면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됩니까? 정상원가로 계산된 매출원가가 요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 있죠. 15,000원으로. 근데 이 15,000원 안에 요 제조간접원가 8,000원이 예정 배부액, 실제 원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부 차이 조정하는데 매출원가에서 요 금액을 1,500원을 어떻게 한다? 차감 조정하죠. 그래서 최종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는 13,500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그로스 마진 2,500원일 거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다 적으면서 했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다 적으면서 풀진 않아요. 요거를 어떻게 해요? 계산기로 다 해서 빨리 풀겠죠. 근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다 적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43번 문제. 43번. 회사는 단일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쓰고 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 제품 제조 시 직접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회사의 단기 생산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괄호 안의 숫자가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해서 물량과 원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당월 매출원가는 140만원, 기초제품 30만원, 기말제품 15만 6천원이다. 단기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가 얼마냐? 자, 이 문제도 사실 이미 기출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객관식책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실제 나온 적이 있다고요. 똑같은 문제예요. 자, 기초에 1000개, 단기 착수 1개, 10,000개, 완성이 선의선출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기초 단가로 1000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 올해 시작한 단가로 완성이 되고, 그러면 기말은 올해 단가로 시작한 게 남아있겠죠. 기말에 2000개가 남아있으면 올해 시작한 단가로 완성된 거는 8000개. 자, 시작할 때 재료는 100% 들어가니까 작년에 100% 들어갔고, 작년에 가공원가가 몇 프로까지 가공하다가 넘어왔는지 제시를 안 하고 있죠. 그럼 요거를 먼저 완성시키려면 재료는 필요 없고 작년에 집어넣은 거 이외의 원가만 추가로 더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올해 시작해서 올해 완성됐으면 시작할 때 재료 100%에 가공원가도 100%. 근데 기말은 전환원가 가공원가가 40%. 그럼 재료에 대한 환산량과 가공원가 전환원가에 대한 환산량 제로 8,000, 2,000, 10,000개 완성할 원가가 투입되었고, 요거 지금 몰라요. 8,000개 완성할 가공원가, 800개 완성시킬 가공원가. 그래서 X 플러스 8,800. 자, 기초원가 배부 안 하죠. 어디로 간다? 완성품에 바로 가겠죠. 기초가 가지고 온 원가는 재료원가 10만원, 전환원가 10만원에서 20만원. 그래서 배부는 올해 투입한 원가만 배부합니다. 50만원, 72만원. 그럼 나누기 10,000개 하면 한 개당 50원. 나누기 X 플러스 8,800개 하면 여기가 얼마인지는 계산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완성을 어떻게 계산해요? 완성에 8,000개 완성할 재료가 들어갔고 한 개 완성하는데 50원. 자, 완성하는데 X 플러스 8,000개 완성할 가공원가가 투입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배부율을 이제 곱해야 되는데 이 배부율이 어떻게 나왔다? 72만원을 X 플러스 8,800개로 나눠서 나왔겠죠. 자, 이렇게 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125만 6천원이에요. 자, 이 125만 6천원 어떻게 찾느냐? 자료에 보시면 추가 자료로 준 게 뭐가 있어요? 매출원가가 얼마다? 140만원이고 기초의 제품이 얼마가 있었느냐? 30만원. 기말에 15만 6천원의 제품이 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완성된 금액이죠. 제품으로 완성된 금액이 얼마냐? 125만 6천원이었다. 그래서 올해 제품으로 완성된 금액은 125만 6천원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거를 풀어서 요거를 풀어서 뭐를 찾아내야 돼? 여기 X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X 값을 찾으면 X가
200개예요. 요게 200개. 그럼 몇 프로? 여기가 20%. 그럼 작년에 80%까지 가공하다가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어본 거는 요걸 물어봤어요. 요게 얼마예요? 72만 원을 X가 200개니까 9,000개로 나누면 여기 얼마다? 80원 해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역산하는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계산 객관식 책에 보시면 이런 문제들 다 들어있어요. 자, 44번 문제. 자, 이거는 보조부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에 익숙한 스타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회사는 두 개의 보조부문 A와 B 그리고 두 개의 생산부문이 제조부문이죠. C와 D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1년 2월에 각 부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표가 딱 나오는데 이 표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자가소비가 보이죠. 자가소비. 근데 자가소비가 있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자가소비를 무시하고 푸는 게 빠르다. 편하고. 근데 그 내용이 과거의 기출된 문제를 보면 다 상호배분법으로 나왔어요. 상호배분법으로. 근데 이 문제는 상호배분법이 아니라 단계배분법으로 나왔습니다. 단계배분법으로. 자, A 부문과 B 부문에 집계된 제조간접원가가 24만원, 20만원. 보조부문의 원가는 A, B 순서대로 단계배분법을 사용해서 제조부문, 생산부문에 배부한다. C 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에 대한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4,825원, 생산 단위가 100개. 갑제품에 대한 월초, 월말 제공품은 없습니다. 회사가 C 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의 판매가격을 제품 제조원가의 120%인 12,000원으로 결정할 경우 갑제품의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는 얼마였겠느냐? 사실은 그 자가소비가 있는 내용이 단계배분법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한 달 전쯤에 질문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자가소비를 무시하고 풀면 편하고 빠르다 이렇게 한 논리를 적용하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가소비가 있을 때는 단계비문법으로 문제 내기가 조금 껄끄럽구나. 그래서 단계비문법은 안 나올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나와버려서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걸. 생각하다가 에이 이렇게는 안 나오겠다.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44번. 회사는 두 개의 보조부문 A, B 부문 그리고 두 개의 생산, 제조부문 C, D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01년도 2월 각 부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우리가 눈에 익숙한 보조부문, 제조부문 있을 때의 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A 부문하고 B 부문의 자가소비가 있죠. 자가소비 있으면 무시하고 풀면 됩니다. A, B 부문에 집계된 제조간접원가 각각 24만원, 20만원. 보조부문의 원가는 A, B 순으로 단계 배분법을 사용한다. 근데 보통 자가소비가 있을 때는 항상 상호배분법으로 나왔어요. 근데 단계 배분법을 물어본 거는 처음이다. 근데 원래 우리가 풀던 대로 자가소비 무시하고 풀면 됩니다. C 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에 대한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는 4,825원, 생산 단위 100개, 갑제품의 월초 월말 제공품은 없다. 회사가 C 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의 판매 가격을 제품 제조원가의 120%인 12,000원으로 결정할 경우 갑제품의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는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비율을 다시 조정해 줘야죠. 자가소비가 있으면
그럼 A는 요거 자가소비 무시하면 400kW, 800kW, 400kW니까 25%, 50%, 25%고 B는 자가소비 여기 무시하면 320대, 480대, 800이죠. 그러면 20%, 30%, 50% 이렇게 되죠. 자가소비를 이렇게 무시했어요. 자, 그러면 배부에 보세요. 단계비운법이에요. 근데 순서를 어떻게 정해줬죠? 요것만 고려하고 요거는 고려하지 마라. 근데 배부하기 전에 제조간접원가가 24만원, 20만원입니다. 보조부문에 A부터 배부하면 25%, 50%, 25%. 그러면 6만원, 12만원, 6만원. B는 배부할 금액이 26만원이죠. 근데 여기로 다시 주면 안 되죠. 여기만 줘야 돼요. 그러면 뭐만 봐야 돼요? 요거 3대5로 3대5로 나눠주면 97,500원이 C한테 가고 나머지 16만 2,500원은 D한테 갑니다. 자, 그래서 보조부문의 원가가 남아있으면 안 되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오류 비슷한데 여기에 제조부문에도 제조간접원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안 줘서 이거랑 합쳐서 이거를 합쳐서 계산해야 되는데 안 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21만 7,500원으로 뭐를 만들어내요? 여기서는 값제품을 만든대. C에서는. 그럼 D에서 만드는 제품은 뭐 다른 제품이겠죠? 자, 요 금액 가지고 몇 개의 값제품을 만들어냈다? 100개. 그러면 제조 간접원가가 한 개당 2,175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직접 재료용가는 줬어요. 4,825.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이거 구했잖아요. 값제품에 2,175원이다. 한 개당. 자, 근데 문제에서 또 준 게 값제품이 원가의 20%의 이익을 얹어서 원가의 120%로 팔았는데 그게 12,000원이다. 그럼 원가가 얼마란 얘기예요? 만원이란 얘기죠. 그럼 값제품의 원가가 이게 만원으로 계산됐으니 직접 노무원가는 한 개당 얼마였어야 된다? 3,000원 해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45번 문제. 표준원가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원가를 배부하며 2001년도 표준 및 예산 수립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 2시간이고 표준임률은 시간당 2,000원이다. 표준원가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직접 노무원가에 대해서 2시간에 2,000원 요걸 준 거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만원 플러스 1,200원 곱하기 표준 직접 노무시간. 그럼 제조간접원가에 표준 직접 노무시간을 쓴다는 얘기는 배부기준을 뭘 쓰고 있다? 직접 노무시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시간당 얼마? 1,200원씩 배부될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총액을 6만원 예상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를 위해서 연간 기준조업도를 정해주죠. 생산량으로 300개. 자, 예산이 6만원 총액인데
배부율 정하라고 기준 조업도를 정해줘요. 생산량으로 300개. 그럼 배부 기준의 수로 하면 한 개당 2시간씩 하면 600시간 아니에요? 그럼 60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00원이고 300개로 나누면 한 개당 200원. 자, 그러면 시간당 100원 하면 한 개당 200원 배부될 거다. 자, 이렇게 표준을 준 거예요. 한편 2001년 말에 원가 차이 분석을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 변동 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가 12,000원 분리, 고정 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가 4,000원 유리. 이때 직접 노무원가의 능률 차이가 얼마겠느냐? 자, 변동 제조간접원가, 직접 노무원가. 실제는 AQ 곱하기 AP. 실제 투입량 기준 변동예산 AQ 곱하기 SP. 실제 산출량 기준 변동예산 SQ 곱하기 SP. 자, 원가 계산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 SQ 곱하기 SP 이렇게 들어가죠. 자, 직접 노무원가에 뭐를 구해라? 능률 차이 구해라. 그러면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자, 근데 힌트를 준 게 변동 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가 여기가 능률 차이가 12,000원 불리고 고정 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가 4,000원 유리다.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여기가 뭐예요? 실제 총액이고 여기는 예산 총액이 적혀 있고 여기에도 예산 총액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에 들어간 금액 SQ 곱하기 SP. 요 차이가 조업도 차이인데 4,000원 유리랍니다. 자, 힌트는 요 두 개를 줬어요. 자, 그러면 고정제조간접원가 SP는 알아요. 시간당 얼마다? 표준 가격 여기 100원. 그러면 요거 SQ라고 그냥 봅시다. SQ가 몇 시간? 예산은 알죠? 총액으로 얼마? 6만원. 근데 이게 4,000원 유리가 되려면 여기가 64,000원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64,000원. 그럼 64,000원 나오려면 실제 산출량 곱하기 표준 수량 한 개 640시간이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SQ 몇 시간? 640시간 곱하기 SP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SP가 1,200원. 그럼 640원 곱하기 1,200원 하면 76만 8천원인데 요게 12,000원 분리가 되면 여기 얼마가 있어야 돼요? 78만원 있어야겠죠? 근데 요거는 AQ에 SP 곱한 거예요. SP는 알잖아. 얼마? 1,200원. 그러면 AQ 몇 시간? 78만원 나누기 1,200원 해보면 650시간. 그럼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여기 AQ가 뭐예요? 650시간인데 실제 배부 기준의 수예요. 그럼 실제 배부 기준의 수는 지금 배부 기준 뭘 쓰고 있어요? 직접 노동시간을 쓰니까 실제 배부 기준의 수, 실제 직접 노동시간의 수가 650시간이구나. SP, 직접 노무원가 SP 2,000원. 그럼 여기 얼마? 130만원. 그럼 SQ. 자, SQ. 여기서 아까 구했죠? 640시간 곱하기 SP, 직접 노무원가 SP 2,000원, 128만원.
그럼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는 2만원 분리구나. 사실 이 문제는 요 SQ가 어떻게 나와요? 이게 실제 산출량 곱하기 표준 수량이잖아요. 근데 표준 수량은 지금 문제에서 줬잖아요. 2시간으로. 그래서 요거를 실제 산출량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구해낼 수는 있습니다. 뭐 풀이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든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 과거에 나온 적이 이미 있었죠. 자, 넘어가서 이제 46번. 회사는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20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으며 한 해 동안 총 4,000개를 생산해서 3,000개를 판매하였고 기초 및 기말 제공품은 없다. 단위당 판매 가격은 3,600원. 그 외에 2001년에 발생한 원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제조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 자료가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구분되어 있고 변동원가는 단위당이고 고정원가는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죠. 회사의 2001년도 변동원가 계산에서 순이익이 440이라면 2001년도 전부원가 순이익은 얼마냐? 이 문제는 전부 변동, 초변동 문제죠. 자, 우선 자료를 파악해 보면 변동 제조 원가가 얼마냐? 1,400원. 변동 판매 관리비 400원. 그래서 단위당 공원이익이 1,800원이고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자료에서 안 줬고 고정 판매 관리비는 4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제품을 보면 영업을 처음 시작해서 기초는 없었고 4,000개를 완성시켜서 3,000개를 판매하였다. 기말에 1,000개가 안 팔린 게 있겠죠? 자, 그리고 뭘 물어봤느냐? 변동원가 이익이 440만원 나왔으면 전부원가는 이익이 얼마가 나올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전부하고 변동은 고정제조 간접원가 때문에 이익이 다르게 나오니까 고정제조 간접원가만 분석하면 되겠죠? 플러스 기말재고 마이너스 기초재고인데 기초는 없죠. 영업을 시작해서 기초에는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안 들어있다. 자, 기말에 1,000개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 개당 얼마씩 원가 계산에 넣어서 자산에 남겨져 있다면 한 개당 얼마씩 남아있을 거냐? 그럼 요거를 계산하려면 요 금액을 찾아야 돼요. 근데 힌트가 뭐가 있죠? 변동원가 이익이 440만 원이다. 그럼 몇 개 팔았어요? 3,000개 팔아서 공헌이익을 1,800원을 남기고 거기서 고정제조 간접원가 빼고 고정 판매 관리비 40만원 뺐더니만 이익이 440만원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죠? 공헌이익. 공헌이익에서 요 고정원가 다 뺐을 때 440만원 나오려면 여기 고정제조 간접원가 얼마를 뺐어야 되느냐? 역산해 보면 60만원. 그러면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총액으로 60만원이었구나. 근데 전부원가는 저 60만원을 원가 계산에 넣었다면 4,000개 만들 때 원가 계산에 넣었다면 한 개당 얼마씩 들어가 있을 거다? 150원씩. 그럼 여기 150원씩 들어간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1,000개가 안 팔리고 남아있잖아요. 여기 150원씩 들어있으면 15만원 더 해보면 전부원가 이익은 계산을 해보면
어디고요? 455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전부 원가 계산으로 다시 계산해봐도 455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47번. 회사는 최근에 신제품 X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적으로 50개를 생산하였다. 회사가 처음 50개의 신제품 X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총 직접 노무 시간이 500시간, 직접 노무 시간당 임률은 200원이다. 신제품 X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900원, 단위당 제조 간접원가 800원, 총 생산량 200개에 대한 신제품 X의 단위당 예상원가가 3,320원이다. 누적 평균시간 학습 모형이 적용되면 학습률이 몇 프로냐? 학습률을 물어봤습니다. 단위당 누적 평균시간 학습 곡선 모형을 따른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들 X 뭐예요? 누적 생산량. 여기가 Y죠. 단위당 누적 평균시간. 여기는 총시간. 총시간은 누적 생산량에 단위당 누적 평균시간을 곱한 거죠. 자, 근데 한 개씩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50개를 한 번에 만들어 봤대요. 그러면 50개를 어떻게 해라? 한 묶음으로 묶어보면 50개를 한 묶음 만들 때 총 500시간 걸렸어요. 그럼 이게 요걸 이제 단위를 요거 제품 한 개로 보지 말고 한 묶음당 평균 몇 시간 걸렸다? 500시간.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죠? 누적 생산이 2배가 될 때마다 누적 평균 시간이 어떻게 돼요? 학습률만큼만 발생이 되죠. 요게 두 묶음 하면 100개. 또 요게 2배, 4묶음 하면 총 200개잖아요. 그럼 이때 누적 4묶음을 만들 때에 한 묶음당 평균 몇 시간 걸렸느냐? 그래서 곱하면 총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누적 평균 시간은 요거의 학습률 한 번 곱하고 또 학습률 이렇게 2번 곱해서 나온 평균 시간일 거예요. 요때 학습률이 몇 프로 있는지를 찾으래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힌트를 주죠. 자, 200개를 만들었을 때 총 예상 원가가 200개 만드니까 재료가 한 개당 900원이고 제조 간접원가는 한 개당 800원인데 요 200개가 한 개당 얼마에 만들어질 것 같으냐? 3,320원에. 그럼 직접 노무 원가는 한 개당 얼마로 봐야 된다? 1,620원 이겠죠? 그럼 요게 200개를 만들었으면 직접 노무 원가는 총액으로 얼마냐 하면 32만 4천원이에요. 그리고 또 힌트가 뭐가 있느냐? 우리 회사는 시간당 임률이 200원씩 줍니다. 시간당. 그러면 총 32만 4천원의 직접 노무 원가가 발생이 되려면 몇 시간 일했구나? 1620시간 일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때 200개를 만들 때 1620시간 일해서 만들어졌으니 이걸로 4묶음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묶음당 나누기 4묶음 하면 묶음당 평균은 405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최초 한 묶음 500시간인데 여기 학습률 곱하면 요 시간이 나왔을 거고 그 시간에 또 학습률을 또 곱하면 405시간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여기 R제곱이죠. 그럼 R제곱은 요거 넘어가면 0.81. 그럼 R은 요거 루트 씌우면 되죠? 0.9. 그래서 학습률이 몇 프로다? 90% 해서 답이 4번.
자, 48번. 자,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과 영업 레버리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단위당 공헌이익이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진다. 자, 우리가 Q 곱하기 단위당 공헌이익 하면 총공헌이익 빼기 고정원가 해서 나오는 이익이 손익분기점이 되고 싶다. 그러면 몇 개 팔아야 되느냐?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해요? Q는 요거 넘기고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게 되겠죠? 근데 단위당 공헌이익이 어떻게 되면 커지면, 요게 커지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낮아지죠. 맞고. 2번, 공헌이익이 고정원가보다 크면 당연히 이익이 나죠. 우리가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을 구하잖아. 근데 고정원가가 500원인데 고정원가보다 공헌이익이 크면 당연히 플러스의 이익이 남습니다. 3번,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른 경우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분기점은 변화가 없죠. 왜? 판매량에 영향을 안 받죠. 변동원가 계산은 생산을 몇 개를 하든 생산량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그래서 뭐만 찾으면 돼요? 판매량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생산 판매량이 똑같든 생산 판매량이 다르든 변동원가 계산에 손익분기점은 영향이 없습니다. 4번, 영업이익이 0보다 클 때 고정원가가 감소하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영업 레버리지도는 고정원가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도 매출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럼 고정원가의 비중이 감소되면 매출액 변화할 때 영업이익의 변화하는 정도가 점점 감소되죠. 그래서 고정원가가 지렛대 역할을 해서 고정원가의 비율이 높은 회사가 매출액 변화율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크게 나타납니다. 고정원가 비율이 높을수록. 근데 고정원가의 비율이 줄면 줄수록 영업 레버리지도는 낮아지죠. 요거를 굳이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도는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 아니에요. 영업이익은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빼서 계산을 하는데 이 고정원가가 커지면 고정원가가 감소하면 요게 감소되면 요 분모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분모가 커지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감소된다. 그런 얘기예요. 5번, 영업이익이 0보다 클 때 안전한계율이 높아지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높아진다. 안전한계율하고 영업 레버리지도는 역의관계입니다. 안전한계율은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하고 역의관계를 가집니다. 안전한계율이 높아지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낮아지고 안전한계율이 낮아지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이더라. 49번, 회사는 동일한 직접 재료 X를 사용해서 두 가지 제품 A, B를 생산 판매합니다. 다음은 회사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각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단위당 공헌이익에 대한 자료다 해서 자료가 제시되어 있죠. 자, 회사는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재료 X를 매월 최대 4,000kg까지만 구입이 가능하고 직접 재료 X의 구입 가격은 키로당 80원이다. 회사의 각 제품에 대한 매월 최대 시장 수요량이 800개, A가 800개, B가 400개인 경우 회사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공헌이익이 얼마냐? 제품의 종류 A, B를 만들어야 돼요. 복수 제품인데 매월 쓸 수 있는 재료가 4,000kg까지밖에 구입 못하죠. 그러면 복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재료가 부족하다, 제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에다가 부족한 자원을 먼저 써야지. A하고 B의 단위당 공헌이익이 520원, 600원. 근데 520원의 공헌이익을 남기는 A를 하나 만들려면 재료가 몇 킬로 필요하다. 그 A 제품에 보면 직접 재료가 320원이죠. 요게 80원에 사온 재료예요. 그럼 몇 킬로 쓴다? 4킬로. B의 직접 재료 원가는 400원이죠. 80원짜리 재료를 써서 한 개 만드는데 400원의 재료가 들어간다면 80원짜리 5킬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520원, 600원의 공헌이익을 남기는 A, B 제품을 하나씩 만들려면 재료를 4kg, 5kg씩 써야 됩니다. 그러면 A한테 재료를 썼을 때에 키로당 130원의 공헌이익을 창출해주고, 재료를 B한테 쓰면 키로당 120원의 공헌이익을 창출해주더라. 요게 부족한 자원이 창출해주는 공헌이익. 그러면 A한테 쓰는 게 B한테 쓰는 것보다 공헌이익을 10원, 키로당 10원을 더 많이 남겨주니까 A 만드는데 먼저 써야 된다. 그러면 A를 몇 개 만들어라? A는 수요량이 몇 개? 800개. 만드는데 4kg를 먼저 쓰자. 3200kg를 써요. 그러면 B에 쓸 수 있는 재료는 몇 킬로밖에 안 됩니까? 총 4000kg밖에 못 사오니까 800kg는 B 만드는데 한 개당 5kg씩 쓰면 B는 160개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자,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사올 수 있는 4000kg의 재료로 이렇게 장사를 생산 판매해야 우리 회사는 이익이 극대화될 거다. 그럼 요때 공헌이익은 800개가 520원씩 공헌이익 남기고 플러스 B 160개 팔면 600원의 공헌이익을 남기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 회사 공헌이익은 51만 2천원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이 4번. 50번 문제, 이건 대체가격 문제입니다. 자, 회사의 분권화된 사업부 A와 B는 이익 중심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사업부 A에서 생산되는 제품 X는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사업부 B는 제품 X를 주요 부품으로 사용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공급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외부에서 사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살 수도 있다. 현재 사업부 A는 10,000개의 제품 X를 전부 외부 시장에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부 B는 연간 5,000개의 제품 X를 단위당 84원의 가격으로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더라. A 사업부, B 사업부. A 사업부는 제품 X를 만들어서 시장에 10,000개를 팔고 있고, B 사업부는 완제품 만드는데 제품 X가 필요합니다. 부품으로. 근데 요거를 5,000개를 얼마에 사다가 쓰고 있다? 84원에 사다가 쓰고 있어요. 사업부 A에서 생산하는 제품 X에 대한 자료입니다. 외부 판매 가격이 90원.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포함해서 60원. 자, 고정원가 200만원. 그 다음에 최대 생산 능력 10,000개. 그러면 10,000개를 다 만들어서 시장에 다 팔고 있잖아요. 최근에 회사는 사업부 B의 생산에 필요한 5,000개의 제품 X를, 그러니까 요거를 밖에서 사오지 말고 어떻게 해라? 사내에서 사내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 사내 대체를 하게 되면 사업부 A가 단위당 20원의 변동 판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대체하면 20원 줄어드니까 얼마만 생긴다? 40원만. 사업부 A가 사내 대체를 수락할 수 있는 최소 대체 가격 얼마냐? 자, 최소 TP 단위당 증분 원가에 단위당 기회비용을 고려해야겠죠? 자, 한 개 만들어서 대체할 때 내부에다가 팔 때 내부에 팔 때는 변동원가는 40원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고정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 자, 지금 회사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만큼 다 만들어서 시장에 다 팔고 있는데 내부에다 5,000개를 팔면 시장에는 몇 개밖에 못 팔게 된다. 5,000개밖에 못 팔게 되죠. 그럼 시장에서 남기던 이익을 포기해야 돼요. 시장에서 5,000개 포기. 그럼 시장이 팔 때는 공헌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 90원에 시장이 팔 때는 변동원가가 60원에서 한 개당 30원. 5,000개에 30원. 그럼 15만원 포기했어요. 그럼 이거 줄어든 이익만큼 받아와야죠. 이거 왜 포기했다? B사업부한테 5,000개 주려고. 그러면 5,000개를 내부에다가 판매하면서 15만원 받아오려면 한 개당 30원 더 받아야 되고. 자, 여기는 뭐예요? 혹시 유유 생산 능력이 있어서 임대해 주다가 내가 받아먹고 있던 임대 수익 포기하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또 따로 적어야 되죠. 자, 그러면 얼마 받아야 된다? 최소 70원은 받아야 된다 해서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래서 다 풀었네요. 그래서 풀어보면 우리가 객관식 수업 시간에 다 풀어봤던 스타일의 문제들이더라. 그래서 올해 1차 시험은 뭐 원가 때문에 시험이 떨어졌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뭐 다른 과목에서 또 난이도가 또 어렵게 나온 과목이 있겠죠. 이제 그런 다른 과목들 때문에 이제 또 합격선이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매년 그렇잖아요. 쉽게 나오는 과목이 있으면 또 조금 어렵게 나오는 과목도 있고. 그래서 뭐가 어렵게 나오고 뭐가 쉽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쉽게 나오면 열심히 풀고 어렵게 나오는 과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렵다고 다 틀리고 나오면 안 되죠. 남들이 50점 맞았으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51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한두 문제만 더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50점 맞추고 있는데 어렵게 나왔을 때 어려우면 고득점 맞기 힘들어진다고요? 그럼 남들도 다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은 50점 맞았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9점, 48점 이렇게 맞으면 남들보다 점수가 낮으면 합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점수가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점수는 떨어져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 남들보다 한두 개만 더 맞추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악착같이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뭐 그래서 합격하는 거지. 시험 뭐 난이도에 관계없이 항상 점수가 고득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저득점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2024년도 회계사 1차 객관식 문제 강평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